이번에 제가 자전거 캠핑을 7월 5일날 갔다가 7월 17일날, 그러니까 13일 동안 이제 자전거 캠핑을 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오늘 24일이지. 7월 24일 오늘 오랜만에 조깅을 나왔습니다. 저번에 저저번 자전거 캠핑은 6월달인가? 그때 6월달에는 전주에서 해인사까지 그를 자전거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이게 주로 터널이나 외곽순환도로 그런 걸 조금만 경유하면서 거의 농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주에서 해인사까지 가는 걸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무주구천동이다. 백무동에서 어디냐, 광주. 지리산 백무동이죠. 그러니까 지리산 백무동에서 광주까지 그와 같은 주로 농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자전거 캠핑은 저는 당연히 자전거 캠핑을 좋아하니까 체력이 되는 대로, 요번에는 조금 힘들었는지 어쩌는지 좀 즐기니까 좀 오래 해서 그런지 그거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잠을 시큰 잤어요. 집에 와서 잠이 잘 오더라고. 나는 나름대로 거기서 잠을 잘 잤다 생각했는데, 하여튼 잠을 좀 많이 잤고, 그러다 보면 약간 피곤했나 보죠. 이렇게 굳이 운동을 따로 안 해도 조금 몸 푸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왔고, 오늘은 이제 원래 하던 루틴대로 조깅을 나온 겁니다. 근데 나온 거는 이 자전거 캠핑이 좋은 게 뭐냐면, 다음에 또 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체력 관리 합니다. 알았죠? 하면은 다음에 또 그런 게 보상으로 자기가 또 자전거 캠핑을 다녀올 수 있으니까 스스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자전거 캠핑에서는 좀 비를 많이 맞았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를 많이 맞았는데, 느낀 점은 비가 많이 와서 최종적으로 옷이 버리고 그 다음에 신발이 버리잖아요. 근데 옷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새 옷을 갈아입는 것보다는 입는 옷을 짜서 그대로 입고 말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괜히 그러면은 만약 입고 옷을 새로 한다 그러면은 입었던 옷도 안 마르고 또 말랐던 옷마저 또 버리게 되니까. 왜냐면 비가 계속 오니까. 계속 안 마른 옷만 많아지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마른 옷은 그대로 계속 냅두고 젖은 옷을 짜서 빨아서 계속 입는 걸로 해서 몸으로 말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또 버리잖아요. 그러면 신발은 깔창이나 이걸 다 빼서 최대한 어느 정도 말린 상태에서 화장지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밟아서 그 다음에 양발을 짜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비가 오는 게 겁나지 않아요. 그걸 당황해갖고 이래저래 잘못하다 보면, 그리고 특히 또 자전거 안장에 또 물이 차잖아요. 그럴 경우에 팬티가 버리면 엉덩이가 축축해지고 엉덩이 부분에 습기가 계속 도니까, 그거 할 때는 안장에 비닐로 봉투 같은 걸 씌워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엉덩이가 물이 많이 젖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비가 와도 말했다시피 장점이 많아요. 비가 오면 덜 덥고. 그래서 요번에도 자전거 그거 타가가지고 다 가라 초복 중복 그냥 거기서 초복 거의 다 하고 거의 중복까지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다 끝내버렸는데, 예. 그리고 여름이 그리 길지 않더라고. 앞으로 한 20일만 더 있으면 말복인데, 아무래도 말복 같은 거 이렇게 절기가 지나면은 더위가 아무래도 풀이 죽거든요. 그리고 요번 주에는 자전거 캠핑을 안 할 거예요. 이번 주에는. 왜냐면 요번 주 또 목요일날 또 마나님하고 아들하고 해가지고 부산에 또 관광을 가야 돼가지고 아마 요번 주에는 못 오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체력을 이렇게 보충해서
시간 되는 대로 또 이제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 캠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패니어 방식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하는 그 방식을 따르다 보면 그 돈도 많이 들고 렉 설치나 이런 게 복잡해서 사실상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좀 저렴한 걸 갖다가 올리려 그러면 짐바지 위에 올려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것도 좀 이게 엄청 불편해요. 하다 보면 막 그런 게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제대로 고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구니 방식을 이야기한 거고, 물론 이제 바구니 방식은 기아 버스 같은 걸 만났을 때는 그 케이블타이를 다 끊어 갖고 바구니를 따로 떼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아 버스는 꼭 그런 것도 아니지. 나도 정확하게 실어보진 않았어요. 한번 딱 해보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기아 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조그만한 가까운 그 시골과 시골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기아 버스가 없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여튼 뭐 그거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하여튼 저 방식은 누구든지 당장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조심해서 안전하게 잘하면은 각 구간의 경계도 넘을 수 있다. 지금 구간의 경계도 자전거로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루트를 제가 직접 해보고, 이건 되더라.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해인사까지가 되더라. 앞전 경우 6월달 같은 경우고, 7월달 같은 경우는 지리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고, 노고단도 가보고, 백모동에서 내려서 그 다음에 백모동에서 그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해인사도 가보고 강천사도 가보고, 그래서 결국은 지리산 백모동에서 광주시 유수스퀘어까지 고속터미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루트를 이게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전거 캠핑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웬만하면은 밥을 사 먹으려고 해도 타임이나 뭐 이런 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잠도 당연히 텐트에서 자는 거고, 잠이야.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그냥 하루에 실제로 저도 요 목요일날 마나님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만약에 부산에 놀러 갈 거예요. 가면 호텔비가 일단은 1인당으로 때려도 5만원 될 거고, 왔다 갔다 기차비만 때려도 한 10만원 될 거고, 그냥 밥 먹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1박 2일 갔다 와더라도 먹는 거 한 5만원 될 거예요. 그러면은 1인당 한 20만원은 좋게 되잖아요. 1인당 20만원 된다니까, 1박 2일 갔다 오는데도. 그러니까 자전거 캠핑은 구경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려면, 캠핑 갔다 오면 먹고 자고 하는 거기 다 자기가 돈을 안 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10만원 가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침에 조깅하는 것도 그래요. 10만원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운동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안 해도 돈을 벌는 걸로 되는 거겠지만, 그것도 즐거운 거예요. 사실 말씀, 나는 막 돈을 엄청 들이고, 이래저래 복잡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중고 2, 30만원짜리 자전거에 바구니 하나 데 갖고 놀러 다니면서, 돈 안 쓰고 다니면, 그거마다 꿀잼이 어딨냐고. 사실은 그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 놀러 다니면서 자기도 그걸 느껴야 돼요. 내가, 이거 돈도 안 들이고 이렇게 내가 재밌게 놀고 있다.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이 들어오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것까지 있으니까 더 재밌는 거죠. 그 재미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들고 놀아야 재미가 있지.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썼다. 그러면, 다음에 그만큼 벌어 채워야 되는 거거든, 그거는. 인간이. 그게 안 써버리니까, 그 돈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그게 없으니까. 없으면서도 즐거우니까.
하루에 여기저기 다 구경하잖아요. 저번에도 해도 그렇지만은 요번에도 뭐 저거 어떻게 임금태 그런 데를 가보겠어요. 공원 뭐 강천사 그 다음에 뭐 해인사 뭐 노고단 안가 경무동 뭐 싹 다 가봤잖아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뭐 자전거 길 타면서도 영산강 자전거도 타고 섬진강 자전거길도 타고 하여튼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니까 다른 거 없이 왜냐면 생활비가 더 들어가고 집에서 쓰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만족해도 자전거 캠핑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려면 그와 같이 자전거 캠핑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튜브까지 하면 세 가지고 유튜브는 빼고는 하면 근데 유튜브 이거는 뭐 저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 없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뭐 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첫째로 아까 같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아까 같이 하루에 놀라면 돈 10만 원 드는데 돈 안 들이고 자전거 타고 놀면 그만한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거고, 둘째 이제 자가 자전거 캠핑 하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자전거 캠핑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유튜브를 빼고 나면 주식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업이 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주식은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식은 저 말고도 놀면서 하면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아무리 벌어도 주식이라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주식에서 번 돈을 쓰면 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을 제가 뭐 갖고 있는 건 얼마 안 되지만 만 원이 갖고 있는 것까지 이리 하면 거의 다 만 원이면 다 갖고 있어요. 저는 한 3천만 원 갖고 있고 한 7천만 원은 만 원이 갖고 있는데 잘 손은 안 돼요. 만 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치면 한 500만 원이 올라갔더라고요. 주로 올라간 것도 그 중에 나탁이 다 올라왔어. 원래 나탁에서 올라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스닥이 또 훅 빠져가지고 500만원 번 데서 한 200만원이 훅 날라가 300만원 밖에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 그거는 또 내려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뭐 돈을 빼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건 안 되지. 주식은 저는 다행히 연금이 나오는 사람이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크게 연연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연연하지 않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거 보고 뭐 복잡한 생각하고 막 만지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캠핑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러면 관심 안 갖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업은 제가 요번에 90만원씩 팔았어요. 한 절반은 되는데 쓰는 이익이죠. 그러니까 13일간 놀면서 제가 저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는 자전거 캠핑하면서 돈 드는 게 아니라 돈 벌고 다닌다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근데 결국은 그 돈이 벌리냐 안 벌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놀면서 돈 벌려 그러면 그 주식하고 그 특허화 창업, 아이디어 창업이죠. 특허화 창업.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제가 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근데 제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이때까지 앞전 유튜브에도 여러분들이 누가 저 유튜브 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에 써놓은 것 중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내가 하나 오션을 그냥 올라가는 놈 붙잡았다. 그리고 그 주식은 내리도 내가 또 살 거다. 마찬가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내가 올라가는 놈 붙잡았는데 그놈도 만약에 더 내려가면 내가 좀 물타기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 두 놈은 그때 그 현재 수익이 이제 한 달 됐을려나 모르겠네. 그 산지가 그렇게 올라탄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20% 30% 이렇게 플러스가 내려가고 그랬지만, 그래도 한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다가 더 내가 내려가서 더 사고 그런 건 없어요. 막상 내려가면 또 다 물려있어 갖고 못 사는데, 다행히도 제가 유일하게 말했던 저 유튜브 상에서 주식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뜬금없는 뭐해. 뜬금없는 소리 할 필요 없고,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주식을 이야기해도, 이 새끼 아주 이상한 새끼는 아니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20, 30% 지금 올라 있으니까, 하나오션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가 왜 샀는지, 그러면서, 그걸 산다고 내가 분명히 공지를 했거든요. 여기에 했다고 자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리 된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또 내가 한 게 리비안 오토를 산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그게 하도 오르니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그거는 근황이, 원래 내가 그걸 갖다가 한 300주를 샀었는데 150주는 나중에 막 올라갔다가 사가 막 내려가길래 한 3% 조금 더 남는 이익 남기고 그냥 팔아버렸어요. 절반은 팔고, 팔아버렸고, 팔았다는 게 또 딴 거 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절반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벌써 온게 한 20일 됐겠네. 21년 전 이야기겠네. 그거는 그래도 한번 6%? 6%가 아니다. 한 3% 플러스 돼 있는 거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말한 거는 저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제가 주식을 이렇게 종목을 사더라도, 이렇게 어디 가서 황당한 주식을 제가 취급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경험이 있고, 어째서 이걸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거 말을 다 하기는, 그거는 나중에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다루고 하는 그런 어떤 멘탈이 이렇게 아주 후지다. 그건 아니다 이거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그런 기운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 하도 주식은 다른 거 이야기 필요 없어요. 종목 꼭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뭔 이야기를 복잡하게 해. 뭔 종목을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주식이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둘러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무슨 종목이냐, 무슨 종목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잘 나가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죄송합니다 하고 찌그러져야지 자기가 관리해갖고 못하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고 아이디어 창업은 제가 그걸 6월 달에는 한 30만원짜리밖에 못 받았어요. 자기가 여행 캠핑하면서 가고.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특허와 창업 이걸로 해서 돈 버는 거에 관해서는 5월 달에도 한 100만원씩 팔았었어요. 자전거 캠핑 가서.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가기 전에 딱 하나만 팔고 못 팔았거든요. 30만원씩만 팔고. 근데 이번에는 90만원씩 팔았어요. 90만원씩. 그럼 절반이 남는 거니까. 여튼간에 운이 좋아가지고 90만원씩 팔았는데, 저는 제조업이지만 제조를 막 이렇게 해서 일을 복잡하게 해서 버는 돈은 싫어요. 주식도 공부해서 돈 번다 하면 나 안 벌고 말지. 그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창업도 내가 그 가게에 있다든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직 딱 택배를 보낼 수 있게끔 다 묶어놓고 제가 놀러로 와요. 그러면 마나님이 택배에다 갖다 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다가 주소 어디에서 보고 택배 보내라면은 그냥 들고 가서 그 택배에 갖다 주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버는 돈이 그것도 생활에 도움이 되죠. 절반은 다 되는 거니까, 순수익으로 가는 거니까. 왜 그렇게 가냐면은, 그런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갚지 않아도 되는 돈. 그러니까 이제 만화민도 옛날에 그 생활혁신 아이디어 톡톡 2천만 원 받은 게 있고, 저도 생활혁신 아이디어 톡톡 2천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걸로 다 해서 그 만화님은 만화민대로 물건을, 난 나름대로 물건을 그런 걸로 이제 구입을 한 거거든. 자기 사업자 그 목적에 맞게끔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그래요. 정부 지원 사업은 뭐 우리들처럼 저 만으로서 뭐 특허가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남한테 피해가 안 가지. 특허 없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 그거는 잘하면 문제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를 들어 이야기해. 같은 짜장면 집인데 한쪽 짜장면 집을 지원해주면 그 짜장면 집이 한 1억 지원해주면 짜장면 값 내리 찍을 거 아니에요. 짝가. 그러면 뭐 그 반값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남는 거니까, 정부 지원을 받으니까 무상으로. 그 옆에 짜장면 집이 망한다니까. 현재 우리나라 정부 지원 사업이 모든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꼭 뭐 말하는 거는 그 조토스라는 거, 이게 시즌 6까지 나왔는 거, 하여튼 그런 게 바니보틀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참조해서 좀 보십시오.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주식이나 아이디어 창업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도 놀면서 돈 버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유튜브는 그거는 아니고, 유튜브는 뭐 가르치려면 하시면 돼. 그런데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세 가지인데 제가 봐서는 그냥 사업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는 따로 빼고 좀 새로 생긴 거니까 주식하고 아이디어 창업 외에는 놀면서 돈 버는 방법 이거밖에 없고, 잘 벌든 못 벌든 많이 벌든 떠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혀 허황된 건 아니다 이거지. 허황된 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렇게 보면 남이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사람이 좀 이게 또라이 같이 보일 거예요. 왜냐면 또라이 같이 제가 봐서 또라이 같이 보일 수가 밖에 없어요. 일단 저는 공고를 나왔는데, 예비고사 그 성적이 공고에서도 인문계 공부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해가지고, 저도 뭐 잡수처럼 뭐 그래서 그런까지 하긴 그렇지만은 여튼간에 뭐 부모도 없는 그런 데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성적은, 예비고사 성적은 그때 뭐 내가 괜히 의사가 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교에서 거의 탑 뭐 수준까지 그 예비고사 성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동일계로 가면, 동일계라고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3학년 때 장학금을 안 주는 바람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30% 안을 유지했는데 3학년 때는 33.3%로 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안 주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때 동일계로 해서 공고해서 동일계로 대학을 갈 의사도 또 없었고, 의사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학벌이나 이런 걸 크게 갖추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살아가면서 디비 쪼는 거에 대해 소질이 있는 거예요. 소질이 뭐냐면, 공부를 다니면서 인문계 공부를 하는 데는 완전 그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인문계 공부하는 사람보다도 뭔가 보는 눈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공무원을 또 하면서도 2015년도 특허와 창업이라는 책도 썼고,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걸 한다는 건, 내가 좋은 특허나 발명이 있으면 나라에서 내게 무슨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특허담보대출 제도가 있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없어요. 제발 없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허담보대출은 10억 이상 뭐 매출 정도 있고, 뭐 직원도 여러 명 있고, 일단 창업해서 큰 회사인데 만약에 특허담보대출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든 10억이든 빌려주는데 이자를 좀 싸게 하는 거지, 담보는 그대로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특허담보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당장 내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100억가치의 지금 특허가 있어. 어디 가서 돈 한 1,000만 원만 꼬아서 은행 가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안 갚아도 되니까 1,000만 원 꼬준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으니까 제발 그것 갖고 나하고 또 실갱이 하시면 안 돼요. 특허담보대출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걸 있다고 믿고 그렇게 특허에다가 너무 열심히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그런 걸 커밍아웃이야 그러나, 그런 거 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만 해도
혹시라도 하도 막 그렇게 사기를 치대니까 특허다 뭐 대출이 있다고 특허가 있으면 뭐 잘해준다 그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창업넷에 가가지고 창업넷에 가가지고 뭐 지원 사업을 받을 게 없나 한 1000가지가 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받아갖고 여러분이 덕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 갖고 노는 거야.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국민을 가지고 노는 거라니까. 그리고 가지고 놀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컨설팅을 했다 뭐 멘토링을 했다 이러면서 뭐 교육을 시켰다 이러면서 씨알데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교육이야 진짜. 아니 지금 제품도 없고 특허도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뭐 특허 소송이 어떻네 뭐 제품을 판매를 하면 어떻네 뭐 마케팅이 어떻네. 아니 뭐 씨발 아무 아이디어도 없는 놈이 특허도 없는데 무슨 제품 판매 그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뭐 특허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 있다는 데나 가르치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특허가 있고 해외 특허가 있어도 내 같은 사람은 지금 꼼짝 사서 못하고 아니 요번 월요일부터 이제 내가 그 아이템을 이렇게 가지고 뭐 사람을 좀 만나려고 그래요. 아니 안 만나고 내 돈 갖고 해도 되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또 말이 길어지니까 어떤 간에 그 특허 그런 걸로 가지고 요번 주까지는 이제 뭐 누구한테 가서 뭐 브리핑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겠죠. 뭐 한데 뭐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저 사업은 뭐 2천 4천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템은 그렇게 크게 돈 드는 건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 특허를 해놓고 해외 특허 몇 개 나라 4개 나라 미국 중국 일본 영국에도 해놨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은 또 금형도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사업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뭐 누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나는 돈만 있으면 뭐 이럴 때 뭐 어쨌든 생기면 주식 쪽에 관심이 있지 그게 더 관심이 커요. 당장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사업 벌려 가지고 뭐 내가 그 돈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뭐 연금 받고 기본에 50만 원 받는 것도 있고 또 뭐 주식에서도 그렇게 뭐 좀 한 달에 그래도 뭐 뭔가 몰라서 한 100만 원씩은 이렇게 수익 잡을 자신이 있으니까 뭐 큰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사업이라는 개념하고 또 그거하고는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술집에서 맥주를 판다 그러면 내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게 창업이라는 것도 내가 특하고 금융까지만 해도 나 벌써 1억이 들어갔다니까 내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다 자꾸 해갖고 내가 다 하고 싶고 그러진 않고 또 특허는 그 기본적으로 걸리기엔 20년이에요. 20년인데 뭐 지금 한 2년 지난 건데 18년 남았으니까 뭐 그렇게 서들고 그럴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하는 거는 아이디어 창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충 뭐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막 제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하여튼 아이디어 창업 이것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싫고 뭐 복잡하고 그걸 떠나서 주식하고 아이디어 창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제가 유튜브에도 많이 말을 해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시면 주식하고 아이디어 창업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작을수록 우리나라는 없어요. 내가 말하면 뭐 저렇게 다 또라이다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또라이가 아니다는 거. 공무원 하면서도 되게 좋아서 여러분도 똑같잖아. 생업을 하면서 뭐 생업을 하면서 뭐 주식을 하는 거고 생업을 하면서 아이디어 창업을 하라는 거지. 그것만 하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뒷좌서 봐준 각도에서 보는 거는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진짜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책에서 배우고 누가 이야기해주고 뭐 어디서 다 주워 들은 이야기 다 해도요. 그건 쌀로 밥 하는 소리라. 다 알고 있어 누구든지. 그건 뭐냐고. 물론 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 난 분명히 또라이다. 쌀로 밥 하는 소리 절대 안 한다. 근데 내가 상대방이 내가 말하는 사람이 저질이다 고질이다. 왜냐면 나도 절대 저질이 아니에요. 경제원론가 뭐 대학 가을 때 대학 다닐 때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해보면 대학 다닐 때는 경제원론을 내가 학점도 잘 안 나와서도 그렇지만 이 과목을 뭐 경제니까 경제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한 번 더 봤어. 그래서 경제원론을
두 번 시험 봤다니까. 두 번. 뭐 학점은 두 번째 봐갖고 막 오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용이, 이게 생활 도움이 됐겠다.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거 뭐 있다는 소리 하면 그런 소리는 내가 안 하지만, 그 경제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대강 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 근거 없는 소리가 튀어나가지가 않다 이거죠. 저는 그러고 말할 때도,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철학 과목이 없지만 외국에는 중학교부터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그래도 교양 과목으로 철학에 대해서 알아요. 어느 정도 그 과목을 이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도 막 못 알아들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 철학적인 기본적인 논리를 깔고 하는 거예요, 저도. 대전제, 뭐 중간전제, 소전제 이런 거 깔아가면서 하는 거지. 무턱대고 저 씨알 때 없는 거 이상한 거 저 밑에 뭐 사랑한다 그래놓고는 뭐 니하고 나하고 조금 뭐 이거 안 좋다고 헤어지자 이런 식으로 그 대화는 내가 안 한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말하는 게 두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모르는데 졸업할 때 학사들도 무슨 논문 발표하라 하더라고. 어디 도서관 가서 뭐 이렇게 막 뭐 뺏겨 와가지고 사트 그려놓고 발표를 하래요. 근데 발표하는데 잘했다고 교수가 막 애들한테 이렇게 하라면서 나를 치켜 세우더니 A+을 줬거든요. 이게 내가 사람들이 하도 이제 쌀로 밥하는 소리가 아니니까 내 말이 어려운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 말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내가 증명을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거 있어요. 유튜브 다 찾아보면 제가 샀다고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까 같이 하나오션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태 플러스 한 20, 30%씩 다 났다니까요. 그러면 됐지 뭐. 이게 제가 이게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절대 뭐 어리버리하고 완전 생또라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또라이입니다. 아이디어 창업하고 주식 이런 거는 제가 말하는 거 들어서 손을 걸 거 없어요. 그리고 전 빠졌네. 대학교 다닐 때 또 예쁘다고 하던 거 하나가 체육이에요. 체육. 제가 이게 그래도 자기 관리 이런 거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체육 예쁘다고 받았고. 근데 숙소에서 말을 못하겠네. 고등학교 때는 음악을 수박았어요. 그냥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나대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현재 야생자전거 캠핑하고 주식하고 아이디어 창업을 거의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집에 야생자전거 캠핑 자체가 돈을 안 들고 자기가 여행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하고 야생자전거 캠핑하고 관계는,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인내인데 그거를 막 들여다보고 앉아갖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주식한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이, 그게 오히려 주식에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전거 캠핑하고 주식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또 아이디어 창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건 한 3년 이상의 어떤 생각을 거쳐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특허예요. 그게 아이디어고 특허인데, 그만큼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그러려 그러면 그만큼 자전거 캠핑하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창업도 또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고, 뭐든지 아이디어라는 것도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식도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뭔가 어느 정도 일정한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옆에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주식도 아이디어라는 것도 금방 생각나는 그런 거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생각이 났다 그래갖고 3개월 되고 나면은 뭔 내가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반드시 버전이 바뀝니다. 아이디어 이거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이디가 있다 해도 함부로 창업하면 안 됩니다. 창업하고 그걸 특허를 해도 안 되고 뭐 그런 내용은 다 결론적으로 자전거 캠핑과 주식 그 다음에 특허와 창업은 서로 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서로 간에 관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따로 떼고 볼 수 없는 겁니다.